윤석열 당선자는 5월 10일에 임기가 개시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고 있는 말과 같이 5월 24일경에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이 된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하고 2주 만에 미국 대통령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취임 후 빠른 기간 내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미리 그렇게 된다면 그럴 것이다 하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51일 만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71일 만에, 이명박 대통령은 54일 만에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79일 만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빨리 취임하고 최단기간 내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한미 정상회담의 취임 후 얼마나 빨리 하는가 하는 그런 기록을 다툰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최초 1등 이런 기록을 하나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런 최초다. 또 우리가 이번에 가장 먼저 했다. 최고다. 이런 것을 그런데 집착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현재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또 인수위 그런 데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하는 면에서 이러한 최초를 노린다는 점, 그것은 윤석열이 문재인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하나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윤석열이 문재인을 따라하든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문재인의 기획이든 상관없이 한미 정상회담을 이쪽에서 윤석열 당선자나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들 편한 대로 성사시키겠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미국 쪽에서 필요했을 때 이게 성사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 현 정부가 이러한 것을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유치한다. 또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한다 하는 것은 당연히 현재의 정부, 현재의 대통령만 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래서 5월 24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하고 해왔습니다. 또 5월 24일 직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도 역시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거든 저거든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4일 전에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추진한다 하는 게 무슨 뜻인가? 이번 일본에서 도쿄에서 개최되는 쿼드 정상회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쿼드 4개국에서 참가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 대통령이 거기 참석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그게 메인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국 대통령이 이 아시아에 오게 되는 건데, 일본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일본에서 이런 큰 행사를 하니까 일본 수상과의 일정도 이미 마련이 되어 있고, 그런데 그 전에 한국에서 쏙 빼오는 것이죠. 미국 대통령을. 그러니까 일본의 행사에 끼어들어서 숟가락 올리기,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그냥 보기에는 이게 약은 거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거다 하겠지만, 도대체 그걸 해서 무슨 이익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참 얕은 수다. 그리고 앞으로 5년간 가시밭길을 갈 일을 스스로 저지르는 거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이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겠지만 여러 가지 상황상 이것을 들어줄만 해서 들어준다고 하더라도 일본의 입장은 뭐가 됩니까? 그리고 다른 인도나 호주나 그쪽 역시 감정이 좋을 리는 없는 것이죠. 회원국도 아닌 한국이 이런 식으로 낚어채기를 한다. 외교적인 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겁니다. 굳이 그래야 될 이유도 없는데,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고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이번 5월은 준비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당장 장소도 무리를 해서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본인도 한미 정상회담을 하면서 어떻게 미국과의 같이 걷는 첫걸음을 시작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철저한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돼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최초 이거 하나 받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사실은 문재인 씨에게 등 떠밀려서 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당선자도 미국의 특사단을 보내서 그 특사단을 통해서 5월 10일 임기 개시를 하면, 그리고 나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전달은 했습니다. 4월 13일만 해도, 미국 시간으로 그때만 해도 백악관에서는 우리 그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 방문을 하고 싶어 하고, 그리고 다른 외부 일정은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게 없다, 일단은 이렇게 밝혔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에 일본의 아사히 신문이 이제 일본에서의 일정을 확정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일정은 이렇습니다. 5월 2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도착하고 또 그때 일정이 있고, 5월 23일에 기시다 총리하고 만나고, 5월 24일에 쿼드 정상회의를 기해서 기시다 총리하고 또 대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확정된 일정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인 4월 14일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바로 그때 쿼드 정상회의 기간에 일본 방문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타진을 해왔다, 이런 소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쿼드 참가국의 고위 관리, 고위직을 한테 들었다, 그것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는데, 윤석열 당선자 측에서 5월 하순에 바로 이
쿼드 정상회의에 한국이 옵저버 자격으로 참석할 수 있겠는가? 그것도 또 비공식적으로 타진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쿼드 정상회의에 우리 한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패턴이 보이는 것이 우리가 회원국도 아니면서 옵저버로 끼어드는 이거 가장 잘하는 사람이 문재인 씨입니다. 이거 역시 문재인 스타일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이것은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고 또 일본의 그 관방장관 측에서도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은 좀 유의를 할 것이 니혼 게이자이 신문에서 비공식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 이 양쪽에서는 공식적으로 없었다. 이제 이런 뜻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째서 이렇게 일본 그 쿼드 정상회의에 초청받지 못한 것이죠. 회원국이 아니라는 것은. 그런데 거기를 옵저버로 갈 수 없느냐. 이렇게까지 했다는 말이 나오고 또 거기에 오는 바이든 대통령을 그 본행사 하기 전에 한국에 왔다가 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심보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만일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왔다가 한국에 안 오고 그냥 미국으로 가버리면 윤석열 당선자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5월에 미국 대통령이 방한하게 한다는 작전은 실패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이 그 다음에 또 기회를 잡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취임 후 며칠 만에 라고 해서 역대 대통령들하고 이렇게 1위 다툼을 하고자 한다면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이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윤석열 당선자는 반드시 5월에 한미 정상회담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을 아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 한다고 하면은 의제도 풍부하게 개발할 수 없을 것이고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올 초부터 쭉 준비해온 의제를 그대로 받아서 그걸 계승하는 것이라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그러면 확실히 정권 교체가 아니고 문재인 시즌2라는 것이 또 한 번 증명이 되겠죠. 지금 겉으로 드러난 것은 결국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 후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더 빨리 미국 대통령과 만나는 이 최초 기록을 하나 세우고 싶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문재인 따라하기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서로 부인을 하고 있지만 잘 안 되면 역시 또 일본 쫓아가지 않겠느냐. 가봐야 알 수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문재인 씨처럼 이 최초라는 쇼를 하기 위해서 일본에 쫓아가게 된다면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쇼를 하기 위해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는 그게 바로 문재인 스타일이다. 또 이렇게 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자를 보면 지금 관저 리모델링비가 25억 원,
용산 이전을 대충 아주 최소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충 잡아보면 5천억.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그냥 써버립니다. 자기네 부부가 좋으면 그냥 만사 좋은 거다. 이런 점에서는 문재인을 참 많이 닮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나 윤석열 당선자나 이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이 순서에서 잘났다. 미국 대통령이 더 빨리 만나줬다. 이런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그러면 문재인, 윤석열은 분명히 새우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고래는 아닌 겁니다. 이 새우들이 최초 기록 놀이 이렇게 놀고 있는데 세계는 어떤가 하면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격돌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래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이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일본 쿼드 정상회의에 옵저버로라도 가서 보고 싶다 하는 이런 것.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일찍부터 쿼드 정식 회원국이 되고 싶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이제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고. 그러니까 이번에 특사단이 가서 그 뜻을 전달을 하니까 미국에서 나온 이야기가 이겁니다. 일단 워킹그룹 활동부터 하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기여하는 한국은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그런 능력을 먼저 발휘하고 그 다음에 쿼드 회원국들이 한국을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 쿼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희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그것은 좋은 면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옵저버라도 가고 싶다는 이야기, 그런 게 비공식적으로 있었다고 일본 언론에서 흘러나오니까 이제 일본에서는 많이 섭섭할 겁니다. 쿼드 정상회의도 일본이 이번에 일본에서 일본이 주관을 하게 된 건데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어떤 이야기도 없었으면서 갑자기 지금 보면 바이든을 빼가겠다. 윤석열이 거기 가서 옵저버로 참관을 하겠다. 우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일본은 지난 5년 동안 한국 정부하고 이건 거의 우방국이 아니고 적성국이다 할 정도로 이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당장 일본과는 서로 얼굴이라도 제대로 마주 보려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 정부 하에서 일본하고 사사건건 지금 총뿌리를 맞대고 있다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벌써 몇 가지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 그것부터 해결을 해야 하겠죠. 또 무엇보다도 일본은 이 쿼드 회원국 4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일본이 반대하면 쿼드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내리눌러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면 이번에 윤석열 당선자가 이왕 하는 김에 만일 옵저버로 참석을 하겠다고 했다면은
일본하고 문제도 일단은 서로 문이라도 통로라도 제대로 열 수 있도록 좀 힘이 들더라도 이것부터 뚫고 갔었으면, 그렇게 가는 길을 택했으면 그게 또 현명한 것이었을 텐데, 사실 이게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게, 일본 쫓아가겠다 하는 게 문재인 스타일 아닙니까? 이게 윤석열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고 문재인의 머리에서 나왔다면 일본하고 적대 관계를 결코 그거를 해결할 생각이 없는 것이죠. 계속 일본과는 싸워야 한다. 그러니 윤석열 당선자가 정말 앞으로의 길을 위해서 일본과의 문제를 진지하게 풀어나가겠다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는 아마 어려울 거다. 이게 문재인이 운전대를 잡고 있으니까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둬야 합니다. 그러니 설령 미국이 길을 알려줬다. 한국이 뜻이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해봐라. 그래서 한국이 쿼드에 이렇게 한 걸음 다가설 수 있게,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금 상태로 여태까지 일본하고 그렇게 싸우다가 한반도 남쪽에다가 일본이 쳐들어올까봐 거기다가 군대를 배치하겠다, 이러던 문재인 정부에 이어서 어떻게 바로 미소 지으면서 악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본도 그러면 지금 상태로는 안 되고 이렇게 이제 좀 문제 제기를 한 것이죠. 여기에 중국이 나섰습니다. 고래들의 싸움은, 고래가 살고 있는 한 고래들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으면 재빨리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 땅이었다. 한국이 외교 활동을 하는 거 지금 우리가 놔두고 있는데 중국의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허용 못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이 한국을 존중해 주는데 감사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윤석열 당선자에게 시진핑이 전화해서 중국이 한국을 존중해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뜻이 다른 겁니다. 존중해 주는 게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충성하면 너희가 나가서 조금씩 장사해서 벌어먹고 사는 거 놔주겠다. 그게 중국의 존중인 것이죠. 지난번에 바로 이 윤석열 당선자가 시진핑이 먼저 전화통화를 하겠다고 해서 이게 또 우리 국내 언론에 파다하게 그렇게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윤석열 당선자가 시진핑에게 답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이게 문재인 씨가 5년 동안 중국에 대해서 거듭 암송을 했던 바로 그 충성 맹세문, 그것을 윤석열 당선자도 똑같이 바쳤더라. 바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중국어를 아는 한국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한국식으로 중국어를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중국어를 중국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뜻이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한 이야기가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거기에서 지금 다 실어놓고 있으니까 거기에 가면 중국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구글에 그냥 쓱 돌리면은 윤석열 당선자는 나 그런 뜻으로 했어 이렇게 말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해석은 직접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해보면 전혀 다른 소리를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도
윤석열 당선자의 그 전화 통화,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쓰던 문건을 적당히 수정해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러다 보니 스스로 윤석열도 이제 차기 정부도 중국의 개목걸이를 감사히 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확실히 정리를 해야 하고, 지금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 문구를 어떻게 정확히 해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은 리마연의 지난 방송을 참조하면 됩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일본 쿼드 정상회의 옵저버를 희망했다. 이게 이제 처음에는 로이터를 통해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지금 부인을 한 상태지만,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왜냐하면 지금 아니다 했다가 번복하고 사실로 이렇게 확정된 것들도 많으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윤석열 당선자가 일단 쿼드 편에 선 것이다. 이거는 미국 특사단이 갔을 때 우리는 쿼드 회원국이 되고 싶다고 한 데서도 역시 보완이 됩니다, 이렇게 풀이하는 게. 쿼드 편에 서고자 하는 것은 맞다. 그리고 그렇다면 옵저버로 참석하는 것도 역으로 문재인 씨는 문재인 씨대로 다른 욕심으로 이것을 권유하거나 추진했을 수 있지만, 미국 측에서는 박진 단장을 통해서 이걸 요청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수위 쪽에서 또 이제 그런 그 이야기가 잘 됐다 이런 말도 있었으니까, 이제 이렇게 봅시다. 그러면 이 경우에 한미 정상회담, 만일 이제 미국의 이야기를 조언을 듣고 도쿄의 그 쿼드 정상회의에 옵저버로 가자, 이렇게 윤석열 당선자 쪽에서 순수하게 이런 이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가서 정상회담이 된다면 이건 문재인 설계가 아니고 미국과 윤석열의 아주 독창적인 새로운 기획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대 가능성은 아주 낮지만. 그래서 이 어려운, 뜻밖에도 이런 기획이다 한다면은 어떤 좋은 일이 있는가? 일본에 간 윤석열 당선자는 일단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국 인도 정상회담까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그야말로 대박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설령 그게 짧더라도, 그리고 의제가 단순하더라도 이건 굉장한 성과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갔을 때 또 문재인 씨는 또 끼어들겠죠. 그 문재인 씨는 이럴 겁니다. 이 쿼드 4개국 정상들을 만나고 그걸로 그쳐서야 되겠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바이든을 데리고 한국에 와야 한다. 이게 최고의 성과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것은 이게 바로 문재인 스타일입니다. 문재인 씨가 G20 그 형식으로 일본 가서 한국으로 같이 오는 쇼를 했듯이 그런 쇼가 또 벌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마수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계속 벗어나는가 하면 또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저런 것을 풀이를 해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일거양득 이런 거를 문재인 씨가 추구할 수도 있는데,
쿼드 회원국들 말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 쿼드 정상회의 전에 한국에 오든지 그게 끝나고 한국에 오든지 하게 되면 윤석열 당선자가 그 당시는 이제 대통령이 되겠죠. 5월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쿼드 옵저버로 와서 참관을 하게 되는 그거는 취소가 될 거다. 이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쿼드에 한 걸음이라도 가까이 안 가는 옵저버도 무산되는 이렇게 되면 시진핑이 좋아할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은 5월에 한국 방문을 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앞으로 이 대중국 전선에서는 그게 유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새로운 뉴스가 아직은 또 이게 확정은 아니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인수위하고 협력을 해서 5월 21일이나 22일에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는 이 기획을 지금 확정한 상태다. 그러니까 뭐 성사가 될 것 같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만일 이게 이루어진다면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일본이 아주 크게 섭섭해할 겁니다. 또 분해할지도 모르죠. 그리고 다른 쿼드 회원국들도 굉장히 그 이미지가 나빠지겠죠. 그렇지만 이 취임 후 가장 빠르게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데 성공한다 하는 이 최초라는 그 성과는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 대신에 나머지 순수하게 미국과의 논의를 통해서 쿼드 옵저버로 갈 생각을 했을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소위 그 대박, 이거는 이제 몽땅 실패하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기획으로 쿼드 옵저버로 가서 바이든을 납치해 오겠다고 하는 플랜은 그건 별개입니다. 그렇게 갔을 때는 대박이 일어나기 어렵죠. 이렇게 일본 행사에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제 대한민국 차기 대통령도 일본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일본이 뭔가를 차려놓으면 먼저 숟가락을 얹고 그러는 정권이다.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러면은 외교적인 손실이 대단히 클 것입니다. 쿼드와 관련해서 이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지출만, 이제 앞으로 나갈 것만, 그리고 앞으로 관계가 나빠지는 일만 양산이 되겠죠. 한일 관계, 한미 관계, 심지어 한미 관계도 나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그리고 중국의 개목걸이를 스스로 착용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 최초라는 것을 향해서 쫓아가는 윤석열 당선자와 그 인수위를 보면 이번에 인수위에서 이 최초를 일본 가기 전에 21일에 아니면 더 빨리 20일에 미국 대통령의 일정을 우리가 조정을 해서 이렇게 가로채겠다고 하는 인수위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문재인 사람이다. 이걸 알아야 할 겁니다.
속았다고 보기에는 너무나 간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가는 문재인이 이걸 해서 이득이 뭐냐? 분명히 엄청난 이득이 있을 겁니다. 곧 밝혀지겠죠. 그 다음에 윤석열 당선자는 엄청난 손해가 마찬가지로 또 생기는 겁니다.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나가는 문재인이 들어올 윤석열을 흙구덩이에 빠뜨리고 나가는 것이다. 자기가 챙겨 먹을 건 다 챙겨 먹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